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나름 큰 조정을 보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법 큰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미국은 이틀 연속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고 우리 시장은 레벨 다운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시장에 무슨 악재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채권발 악재, 이거 정말 무서운 것일까요? 시장의 우려가 무엇인지 트레이더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자,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전일 해외 시장이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갭 다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로 돌면서 그래 위쪽이구나 싶었는데 정말이지 시가선을 억지로 눌러서 살짝 깨고는 또 급등을 해서 헷갈리게 했죠. 물론 기본 방향성은 오늘 숏으로 볼 이유가 많았습니다. 우선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아침부터 나왔고요. 특히 현물 매도가 시간이 갈수록 레벨 다운을 시켜가면서 매도량을 늘려나가서 종가에는 거의 폭탄 수준으로 매물이 나왔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드라이브는 그닥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오늘 파생 시장에서 두 가지 특징을 찾아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3월물 선물이 당월물이 될 때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증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를 했죠. 특히 420선을 처음 지지할 때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깨는 자리에서는 미결이 급증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수가 오후에 잠깐 반등할 때 미결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당일 순증가분 기준으로 5,400개가량 미결 증가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그대로 오버나잇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420선을 기점으로 스위칭이 일어날 때는 시세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선물을 그렇게 아래로 밀면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베이시스 기록했는데 3월물 선물이든 미니 선물이든 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방향성을 강하게 보인 주체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는데요. 오늘 위클리 옵션을 만기를 맞이해서 선물을 활용한 대신에 현물을 활용해서 417.5포인트로 핀을 맞춘 것으로 봤다. 즉 이렇게 되면 오늘 나온 외국인이 현물 매도는 하루짜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추가로 매도가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근데 일단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선물에서는 방향성 주체가 좀 없었다라는 게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그 외에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이 3,200억 주식을 매도했죠. 보통 현물 매도 한 2,000억 정도 하던 거에 비하면 오늘은 차익거래 없이 연기금은 선물도 순매도를 한 370개가량 했어요. 네, 이런 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 누군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긴 좀 그렇지만 연기금이 자산 배분 일정에 맞춘 매도보다 더 많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이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연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연기금이 물량을 줄여놓고 또 시장이 심각한 조정을 보일 때는 주식을 줄집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패닉셀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옆나라 일본은 정부에서 ETF로 주식을 매수해 주는데 그거에 비하면 연기금이 지금 나름 고점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식을 파는 것은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인이 주식을 무려 1조 4천억치 사줬는데 또 돌아온 큰손일까요? 외국인이 매물을 찰지게 받아나는 모습이었죠. 사실 오늘 지수가 한 6포인트대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하락이 양보다는 오늘 하락으로 그 시장이 아래쪽으로 발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만들게 할 그림이 나왔죠. 근데 어쨌든 여전히 박스 구간에 있음을 확인시켜줬고요. 이제는 내일은 좀 아래쪽 박스를 좀 구경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춘절 마치고 개장한 이 상해 증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간 홍콩 증시가 미친 상승했었던 관계로 오늘 상해 증시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른 폭에 비하면 홍콩 증시가 급락을 해서 오히려 아래로 키 맞추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런 그림은 그닥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또 하나, 아시아 세션 전산장 시작하면서 이 구리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상해 금속거래소 오픈하고 나서는 한 3% 넘게 올라버렸어요.
물론 미국장 들어와서는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긴 횡보 뒤에 강력한 양봉이 나온 것이라서 저는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대응 전략은 마지막 총평 때 이야기할게요. 바로 유럽 세션 가시죠. 유럽 세션 오픈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흐름은 역시 통화 시장입니다. 수요일 시장에서 그 유로화 시장 개입으로 비달러들이 죄다 눌렸다가 유럽 마감하는 1시 반, 새벽 1시 반에 그 파운드랑 유로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달러들은 쫙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아시아 세션 내내 유로와 파운드 이 둘 다 특히 파운드가 계속 빌빌거리다가 유럽 본장 시작 직전에 아주 강력한 커버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지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BOE에서 스피치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야 어제 나머지 비달러들은 반등이 나왔는데 왜 우리는 반등 안 나오는 거야? 라는 반응으로 파운드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뭐 장중 조정 한 번 없이 미국 그 신규 수급성 청구건수 나올 때까지 스트레이트로 당겼습니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뭐 장중에 좀 조정을 주긴 했어요, 파운드가. 그래도 조정을 모두 만회하고 종가 고가로 달렸죠. 마찬가지로 유로화도 이 파운드의 급등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반등해야지 하는 식으로 반등을 했으나 파운드에 비해서는 그 반등이 약했습니다. 요컨대 이 FX 시장에서 파운드의 상대적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국 장기 국채 금리는 신고가를 달리게 됐죠. 반면에 증시는 좀 엇갈린 흐름이었는데요. 우선 홍콩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어쨌든 글로벌 리스크 오프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독일은 옵션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상승폭도 하락폭도 제한되는 그래서 13,900선을 중심으로 별반 오르내리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영국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크게 오른 덕분에 오늘 뭐 약보합 출발하더니 이번 주의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커머디티들 중에서 이 골드는 유로화 상승과 함께 반등을 좀 주는 듯 했는데 미국 지표 발표 이후 지수가 급락을 하자 1770달러마저 깨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미국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하락폭은 좀 줄였어요. 그러나 그냥 도지 정도로 끝난 이 상승 모멘텀은 확실히 잃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새로운 그 시대의 어떤 비트코인이 골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니죠. 예, 그건 좀 아니고요. 어쨌든 투기적 그런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에 그 CFTC에서 골드의 투기적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골드는 다음 주에 언더슈팅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장기 포지션으로 골드를 좀 길게 잡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오히려 그간 하락폭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던 실버의 숏을 좀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버는 내일이 옵션 만기죠. 그리고 실버는 이 프리셔스 메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오히려 인더스트리얼 메탈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숏을 치지 못하겠어요. 자, 유로존 정리하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은 이 장 시작 전에 유럽이 특히 독일이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에서도 테슬라가 눌리는 등 시장 분위기가 나빴어요. 그러자 지수섬들이 영 힘을 못 썼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전일 장중 조정을 마치고 종가까지 그렇게 당겨놨다고 하면 이 초강세장인 경우에는 매수로 밀고 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기간 조정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풋옵션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사놓는 것이 괜찮죠. 물론 미국 본장 마감하고 나서는 마켓메이커들이 호가 스프레드를 넓혀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어쨌든 어제 풋옵션 S&P 풋옵션 나름 큰 시세가 났습니다. 물론 저는 유럽이 버티고 있어서 생각보다 풋옵션을 많이 담지는 못했고요. 또 좋은 가격도 아니었죠. 그래서 뭐 이익은 별로 안 났어요. 그리고 또 저희 1차 목표가가 S&P 기준 3896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분위기를 좀 전달을 하면 시장은 급락 같은 거는 안 나올 것 같다. 즉 나름 장중 하락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안 올렸다는 겁니다. 즉 미국도 지금 종목 교체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따가 이제 밤에 금요일 미국 시장 또 다시 열리게 됐죠. 근데 이틀 연속으로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시장이 강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진짜 하락은 아직 안 나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가권에서 작은 음봉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 주 시장은 시장이 강세장인 경우에는 무조건 양봉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 주 작은 음봉 나오면 다음 주에 시장이 약세장이다. 그러면 큰 음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만약에 오버나잇을 한다면 롱, 숏 둘 다 오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양매수 오버죠. 근데 양매수 하기는 지금 뭐 변동성이 떠야 되는 건데 뜰지 안 뜰지 저는 안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신 있게 뭐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막 굳이 한다면 아래쪽을 좀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싶진 않다. 즉 이번 주는 어쨌든 급락 조정은 웬만하면 안 나오겠다라는 그런 보이고요. 다음 주에도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나스닥 중심으로는 장중 조정이 마이너스 1.6%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21선을 터치했는데 보통 21선을 터치를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바로 안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채권발 하락이 됐던 무슨 핑계가 됐던 본격적인 품매수 줄줄 오버하는 그런 하락장은 아직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증거를 좀 더 들어보면 어제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사실 한마디로 윽입니다. 86만 1000건. 컨센서스보다도 당연히 안 좋게 나왔고 지난주보다도 나쁘게 나왔죠. 근데 시장 반응은 저는 증시가 그렇다 쳐도 채권 시장은 좀 반응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부양책 빨리 해 라는 식으로 채권이 더 빠지는 그런 반응이요. 그런데 채권 시장 아유 콧방귀도 안 뀌고 증시도 그래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론 채권 시장이 아시아 세션에서 이미 눌려서 별 반응이 없었던 것도 있고 또 S&P 지수가 어쨌든 유럽이 좀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반응이 없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이면 또 실수요자들이 매수가 받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나쁘게 나온 지표에 시장이 반응은 안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파웰이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보다는 고용이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는 인플레를 비롯해서 자산 시장이 오버슈팅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고용 시장이 극적인 회복을 할 경우에 그때 나오는 채권 하락이 진짜 무서운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미 국채 숏을 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나오는 뭐 증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그게 진짜 하락이겠죠. 예. 개별 주식 보면 기름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기름값 오르면서 뭐 사우디가 자꾸 멘트 날리는 게 좀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오후에 유로화가 그렇게 오르는데 기름값은 아시아 세션부터 고점 찍더니만 줄줄줄 밀려서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밀렸어요. 뭐 텍사스의 한파 이슈로 기름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날씨 관련해서 수급이 꼬이게 되면 그 사이에 중동에서는 콧노래 부르면서 기름 펌프질 더 하겠죠? 예, 커머디티 특성이 그렇습니다. 날씨 이슈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테슬라가 나름 장중에 조정을 세게 받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올라왔죠. 제가 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했던 그 게임스탑은 오늘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잠깐 그 청문회 때 올랐으나 당연히 뭐 종가 저가로 처박히는 수순은 밟았죠. 그리고 이번 주에 화두가 됐던 이항홀딩스는 마이너스 21%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정리해보면 여전히 꿈과 희망은 나가리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매수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종목 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셀렉션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풋옵션 매수의 시즌은 아직 멀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코스피 전략 얘기할게요. 코스피는 어제 현물 수급 이슈로 과하게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반등을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어제 중요한 자리를 다 깨버려서 사실 아래쪽으로 발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언더슈팅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입니다. 어제 홍콩 증시가 고점에서 센 음봉을 맞아서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경계 심리를 자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전장 한 두 프레임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뭐 전후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처음 1시간 반 정도는 미국 시장을 반영한 뭐 장중 눌림 나오면 반등이 또 빠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이 홍콩 증시가 추가 눌림이 나올 경우에 우리 시장도 반등폭을 다 되감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다운을 하거나 아니면 장중에 반등 나온 것을 또 제법 또 조정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글로벌 시장이 그랬듯이 변동성 자체의 폭발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생각해보면 이 풋옵션 매수를 해지를 하는 게 그닥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콜매도를 달고 다니자는 얘기 했었죠. 근데 콜매도가 지금 상당히 프리미엄이 빠졌거든요. 그래도 이 롤링 다운을 해서 더 쫓아가서 막 콜매도를 더 아래로 쳐하는 거,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콜매도는 유지, 그러나 신규로 콜매도를 더 늘리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차라리 좀 얻어맞자, 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